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2023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 예선 문제 중에 상담원 인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먼저 풀어봤고 사실은 좀 겁나서 안 하고 있던 문제들이었어요. 왜냐면 막 정답률 보면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다 되게 어려운가 보다 하고 안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레벨 3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해봤는데 문제 자체도 재미있고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좋은 문제여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문제 설명을 읽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길어요.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기만 할 거거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현대모비스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을 위해 상시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에서는 채용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참가자에게 멘토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용 설명회에는 멘토 N명이 있으며 1에서 K번으로 분류되는 상담 유형이 있습니다. 각 멘토는 K개의 상담 유형 중 하나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멘토는 자신이 담당하는 유형의 상담만 가능하며 다른 유형의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멘토는 동시에 참가자 한 명과만 상담 가능하며 상담 시간은 정확히 참가자가 요청한 시간만큼 걸립니다. 참가자가 상담 요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참가자가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참가자의 상담 유형을 담당하는 멘토 중 상담 중이 아닌 멘토와 상담을 시작합니다. 만약 참가자의 상담 유형을 담당하는 멘토가 모두 상담 중이라면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가자가 기다린 시간은 참가자가 상담 요청했을 때부터 멘토와 상담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모든 멘토는 상담이 끝났을 때 자신의 상담 유형의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참가자가 있으면 즉시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때 먼저 상담 요청한 참가자가 우선됩니다. 참가자의 상담 요청 정보가 주어질 때 참가자의 상담을 요청했을 때부터 상담을 시작하기까지 기다린 시간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각 상담 유형별 멘토 인원을 정하려 합니다. 다시 단 각 유형별로 멘토 인원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의 멘토가 있고 1에서 3번의 3가지 상담 유형이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참가자의 상담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요청이 쭉 주어지는데 요거는 굳이 말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말로는 안 하고 제한사항 읽어보면은 K는 유형의 종류인데 유형의 개수인데 5개 이하의 자연수고 N은 멘토의 수인데 유형보다는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각 유형당 최소 한 명의 멘토는 붙어야 되니까 유형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항상. 상담원 수는 멘토 수는 아무리 많아도 20명이다. 그리고 requirement 뭐 request 뭐가 주어지는데 300개 이하로 주어지고 ABC 형태의 길이가 3인 정수 배열이며 B번 유형의 상담을 원하는 참가자가 A분의 B분 동안의 상담을 요청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A, B에 대한 제한사항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C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유형을 나타내는 거니까 K객 1에서 K 사이겠죠. 리퀘스트는 A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리퀘스트 배열은 A는 종복되지 않습니다. 즉 참가자가 상담 요청한 시각은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냥 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보자면 일단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배려도 많이 해줬고 좀 쓸데없는 엣지 케이스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고 딱 문제에 대한 로직만 갖고 들어가면 풀리게끔 몇 가지 예외 케이스들을 다 제거를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이거거든요. 참가자가 상담 요청한 시각은 모두 다릅니다. 이런 게 부담을 덜게 해주죠.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일단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형이 변경되는 일은 없고 변경되는 일은 없어요. 뭐 전제 조건이겠죠. 유형은 한 번 정해지면 반드시 이대로 갑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경우는 없고 전제 조건부터 깔고 들어갑시다. 그리고 상담사가 멘토라고 할게요. 멘토가 상담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도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뭐냐면 유형과 멘토의 수가 정해지면 상담 순서와 기다린 시간이 확정됩니다. 딱 하나로 나눠 떨어져요. 뭐 이제 대기하고 인원이 몇 명 있을 때 그 중에서 뭐 어떤 순서로 골라 이런 것도 없어요. 먼저 대기를 요청한 사람 순서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대기 중인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 먼저 상담을 신청한 사람 순으로 상담 시작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아까 뭐 친절하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상담 시작 시간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게 겹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하나로 정해져요. 반드시 다음 순서의 상담자는 한 명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분기가 갈라질 일이 없어요. 이래서 되게 친절한 거거든요. 물론 뭐 이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부분 쪼개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앞서 얘기했던 바를 토대로 결론을 지으면 얘가 핵심이거든요. 얘가 정해지면 그 다음 상담자는 반드시 정해진다. 한 명으로 정해지고 기다린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얘 구하려고 하는데 시간 복잡도 유형과 멘토의 수가 정해졌을 때 기다린 시간을 구하는 시간 복잡도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랑 얘가 정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최대 300명 있겠죠. 300개가 있을 거고 기다린 시간 구하는 거 300개겠죠. 300번 연산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길어봤자 한 사람당 연산이 300명 있으니까 요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유형과 멘토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5의 1번에 그 1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만큼 걸리는 시간 복잡도 곱하기 이만큼 걸리는 시간 복잡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한 시간 안에 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좀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형과 멘토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느냐. 요거 약간 번외로 저는 문제를 풀었으니까 바로 이 해답이 나왔지만 먼저 고민했던 거는 유형별 멘토의 수를 그리디하게 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몇 명의 멘토를 배정하는 게 항상 더 좋다라는 게 보장이 되느냐. 요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이게 되느냐. 말을 고쳐서 쓰면은 유형 X에 대해서 멘토 N명을 Y명을 배정하는 것이 최선임이 보장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서 검증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디한 선택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증명이 같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제 실력이 거기까지 미치진 않고 그리디하다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그리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탐욕적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최선임이 보장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최선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전부 탐색을 해야 됩니다.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이런 완전 탐색이잖아요. 완전 탐색 간, 어, 완전 탐색했을 때 시간 복잡도 요걸 계산할 수 있느냐, 요거가 얼마가 되느냐, 요걸 또 계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사고의 순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고 있었는지. 그럼 이제 2-2는 가정을 했어요. 얘는 이제 완전 탐색을 한다. 그럼 완전 탐색이 가능하냐? 이걸 검증을 할 건데 아예 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20명 최대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거니까 멘토의 수도 최대고 유형의 종류도 최대인 거예요. K도 K가 5로 최대고 뭐 N도 20으로 최대인 경우입니다. 근데 생으로 고르라고 하면은 멘토 한 명당 5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20에 5승입니다. 20에 5승 하면 얼마인지 한번 세볼까요? 세지 말고 계산을 페인트는 저희는 파이썬을 쓰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20에 5승 맞나요? 20명이 5개씩 5개 중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거 아니긴 합니다. 이대로 생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데 이거 과정이에요. 10에 5승 하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300만이에요. 10에 5승 하면은 300만이 넘습니다. 대략 3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이 완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미리 계산해 놓은 유형별 멘토의 기다린 시간 구하는 이 300번의 연산을 최악의 경우로 전부 한다라고 하면은 넘잖아요. 1억 번을 넘어요. 9억 번인가? 이래서 얘 시간초가 납니다. 이 풀이는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만 생각한 거 아니냐고 누가 물어볼 수 있지만 시간 복잡도는 극단적인 케이스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완전 탐색 시간 복잡도 계산한 이 식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10에 5승 구하는 얘는 어떤 경우를 포함하냐면 A라는 멘토가 다라는 유형을 선택하고 B라는 멘토가 나라는 유형을 선택했어요. 또 다른 경우로 A라는 멘토가 나라는 유형을 선택하고 B라는 멘토가 다라는 유형을 선택했어요. 이 경우에 사실은 상담자가 받는 이제 이 계산에서는 얘랑 같은 경우거든요.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20의 5승 이 계산식에는 이런 것까지 다 분리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상담원을 하나하나 이제 독립적인 케이스로 생각을 해서 20의 5승이 아니죠. 5의 20승이죠. 왜 이렇게 잘못 계산이냐? 5의 20승이에요. 죄송합니다. 20의 5승 아니에요. 앞에 했던 거 잊어주세요. 5의 20승입니다. 300만이 아니죠. 300만 훨씬 넘겠죠. 5의 20승 쳐볼까요? 실컷 설명해놓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한참 넘죠. 얘만으로도 이미 탈락이죠. 위에 얘를 안 곱해도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조를 넘습니다. 90조를 넘으니까 약 100조 정도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경우 말고 실제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예요. 최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10개 칸짜리가 있어요. 20개 칸이 있고 대략 20개라고 합시다. 1번 유형은 이만큼, 2번 유형은 이만큼, 3번 유형은 이만큼, 4번까지만 할게요. 부곡이니까. 4번 유형은 뭐 이만큼 해서 어차피 파이 나눠 먹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포인터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면서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5의 20승으로 생으로 이제 그 독립적인 경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숫자만 세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까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명을 5명이서 쪼개 먹는다고 하면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1번 유형이
한 명 정해졌어요. 이번 유형도 한 명 정해졌습니다. 4번까지만 할게요. 그럼 3번하고 4번이서 18명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나오는 경우의 수는 18개입니다. 1번, 1번, 그리고 2개. 3번하고 4번이 뭐 X, Y로 나눠졌을 때 이게 18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1번이 한 명 먹고 2번이 2명 먹었다고 하면은 둘이서 17명을 나눠 먹을 거잖아요. 3번하고 4번이. 이건 17개입니다. 1번이 고정됐을 때 1번이 고정됐을 때 1번과 2번이 고정됐을 때 나오는 애들은 뭐 18, 17 이렇게 떨어지고 1번이 고정됐을 때 1번이 한 명으로 고정됐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18 더하기 17 더하기 쭉쭉쭉 해서 1까지 다 더해지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얘는 n제곱입니다. 1번이 정해졌을 때 1번이 확정일 때 1번이 뭔가로 정해졌을 때 n제곱. 그럼 1번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1번을 정하는 경우도 n가지가 있을 거니까 n3승. 근데 지금 저는 이제 4번까지만 고려했지만 똑같이 5번으로 하면 n4승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시간 복잡도는 n4승입니다. 10의 4승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책임하게. 아니야, 다시 할까? 그러니까 2번까지 정해졌을 때 18명. 그럼 1번을 정하는데 1번이 한 명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18, 17, 16 해가지고 n제곱. 근데 1번을 정하는 경우의 개수도 n개 있으니까 n의 3승. 만약에 여기 0번이 있었고 0번도 정해진다고 하면은 곱하기 또 n 해가지고 n의 4승.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탐색했을 때 얘는 아니고 n의 4승입니다. 20에 4승 하면 얼마입니까? 4승 하면 100, 1000만, 10만, 16만 해서 한참 작죠. 16만 개입니다. 그래서 16만 개이기 때문에 위에 시간 복잡도 300번 연산을 다 해도 1억 번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가능하다.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도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쨌든 이러합니다. 이거 제 능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300번 기다린 시간을 구하는. 그래서 문제는 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얘기를 할까요? 일단 풀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예제를 일단 담아 놓고서 K3, N5, 테스트 그렇다. 그러면 솔루션 K, N, 테스트 해놓고 설명을 했던 게 얘잖아요. 유형과 멘토가 정해졌을 때 기다린 시간을 구하는 거. 얘는 유형과 멘토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 퀘스트를 유형별로 나누는 것부터 할게요. 그래서 유형별 요청 타입 딕셔너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 컬렉션 디폴트 딕셔너리. 그래서 타입 for request in request 타입 D게 타입은 리퀘스트의 마지막 애겠죠. 세 번째 인자. 타입 D게 타입에다가 append 디폴트 딕셔너리. 디폴트 딕셔너리 리스트로 일단 담아줄 겁니다. 왜 담냐면 유형별 요청을 리스트로
담아서 결국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유형과 멘토가 정해졌을 때 기다린 시간을 구하는 거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일단 쪼개 놓을게요. 유형별 요청을 함수로 만들 겁니다. calculate 대기 시간을 뭐라고 하죠? 웨이팅 타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타입이 정해지고 멘토의 수가 정해지면 멘토 넘 정해지면 뭔가를 반환을 해주는 유형과 유형별 멘토의 수가 정해지면 대기 시간을 계산하는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유형별 멘토의 수가 정해지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 멘토의 수가 정해집니다. 멘토의 수에 따라서 어쨌든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 큐를 쓸 건데 모든 멘토가 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할게요. 멘토가 뭐 n명으로 정해지고 요청 순서가 또 정해졌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분기가 안 갈라지고 무조건 한 경우로 나눠 떨어지는데 어떤 순서로 떨어지냐면 멘토 중에 지금 비어있는 애 바로 배정합니다. 멘토 중에 멘토가 전부 상담 중이면 제일 먼저 끝나는 멘토를 배정 요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멘토를 갖다가 제 전략은 이래요. 모든 멘토를 우선순위 큐에 집어넣고 하나씩 빼서 상담 시간만을 더하고 다시 우선순위 큐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멘토별 시간 상담 끝나는 시간 혹은 뭐 여유가 생기는 시간 뭐라고 하죠? 상담이 가능해지는 시간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전략을 짤 거예요. 얘가 이제 우선순위 큐를 쓸 겁니다. 그래서 힙큐에는 힙큐라고 하죠. 큐는 처음에는 다 멘토가 다 대기 중일 거니까 멘토 넘만큼의 다 0시간 0에 있다는 건 다 지금 가능하다는 거겠죠. 큐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멘토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시간? 상담 가능한 시간을 인힙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타입 딕의 타입 얘가 이제 리퀘스트겠죠. for request in request 특정 타입만 원할 거니까 이렇게 하죠. 특정 타입만 딱 원할 거니까 이 리퀘스트는 지금 들어간 게 상담 시작 시간이랑 다시 상담 요청 시간이랑 시각이랑 상담 기간이라고 할까요? 상담 길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인자가 두 개 주어지거든요. 상담 요청 시작 시간이랑 길이 해서 두 가지로 받겠습니다. 로 받아서 선순위 상담 가능한 시간 이제 멘토들을 돌면서 q.힙합 pq 해가지고 멘토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멘토가 상담 시작 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이제
상담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경우는 멘토부터 스타트 시간까지 멘토가 좀 대기해야 됩니다. 상담을 좀 대기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쉬운 거부터 하죠. 상담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 상담을 바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계산은 목적은 이제 웨이팅 타임을 계산하는 거니까 웨이팅 타임 0 해놓고 웨이팅 타임은 안 더해지겠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힙 Q에다가 힙 푸시해서 Q라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Q라고 합시다. 푸시해서 바로 했으니까 딱 이상적인 시간에 끝났을 거잖아요. 요청한 시간에서 40분 더한 2시간 만에 끝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나 20분에 요청했는데 끝나는 시간 언제야? 바로 60분에 끝나겠죠.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스타트 플러스 듀레이션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상담을 대기해야 된다고 하면 얼만큼 대기해야 되냐면 일단 이 멘토는 가장 먼저 상담 가능한 상태가 되는 멘토의 시간인 거는 보장이 되잖아요. 왜냐면 힙정렬을 했으니까 가장 먼저 상담 가능한 시간 이건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한 거니까 그것보다도 스타트가 더 크다는 거니까 이게 스타트보다 더 느리다는 거니까 웨이팅 타임에는 스타트 마이너스 멘토만큼 더해지겠죠. 시간만큼 기다리겠죠. 그러고 나서 멘토는 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다가 듀레이션만큼 더해지겠죠. 계산식이 좀 다른데 요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얘는 스타트 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끝나게 되고 얘는 멘토가 지금 비는 시간 기준으로 듀레이션이 더해집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을 대기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도 칼큘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해서 저번하니까 좀 띄었을게요. 해서 리턴 웨이팅 타임 하면은 어떤 특정 타입의 멘토 수가 정해지면 웨이팅 타임을 구하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안에 들어있어서 테스트하기 좀 어려운데 테스트 해볼까요? 하지 말까? 나중에 발목 잡힐 것 같은데 일단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함수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할까?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얘거든요. 각 유형별 멘토를 나누는 건데 얘는 완전 탐색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림 다 지워버렸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DFS로 할 겁니다. 얘를 DFS로 할 거예요. 뭐 select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타입이 정해지고 남아있는 멘토의 수 베스트 멘토 넘 오, 이 정도만 있어도 되나? 있어도 되나? 요거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서 셀렉트 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타입을 하나씩 넘겨주면서 DFS를 계속 탐색을 할 거기 때문에 타입이 K 플러스 1이 됐다. 이 경우는 이제 모든 유형의 멘토를 배정했다. 이 소리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그쵸. 웨이팅 타임을 알려줘야겠죠. 토탈 웨이팅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웨이팅 타임으로 앤서를 갱신을 해줘야겠죠. 앤서는 이거 레퍼런스로 넘겨주겠습니다. 버트 라고 해놓고 0은
0 total waiting time 리턴. 이렇게 하면 갱신이 되겠죠. 이거 뭐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함수에 넘겨줄 때 넘버로 인티저로 넘겨주면 인트로 넘겨주면은 무조건 복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조형으로 넘겨가지고 얘를 앤서를 계속 바라보게 하고 싶으면은 리스트에다 넘겨주고 0번째 인자 얘에다가 계속 똑같이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 유형에 지금 현재 타입 유형에다가 멘토를 배정을 해야겠죠. 몇 명을 배정할지는 전부 탐색할 거니까 너밀 레인지 최소 한 명부터 몇 명까지 계산을 해야 돼.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대 몇 명을 배정할지도 좀 중요하다.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1번 유형에 배정할 멘토의 수를 정해야 되는데 총 유형이 3개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유형이. 네, 지금 멘토가 총 5명 있어요. 멘토는 5명 있고 유형은 3 있었어. K는 3. 내가 1번에다가 5명 다 박아버리면 얘네는 무조건 못 고르잖아요. 그래서 1번에 최대한 고를 수 있는 수는 최소 1명부터 나머지 애들한테도 최소 1명씩의 멘토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명부터 3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3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n-k 플러스 1 해서 나온 겁니다. 이 범위까지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남아있는 멘토에서 나머지 애들 거를 계산을 해주려고 하니까 NK 이렇게 하면 얘는 1번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남아있는 멘토, 레스트 멘토에서 내 현재 그 남아있는 유형 개죠. 개만큼 빼면 남아있는 유형의 개수 K 마이너스 현재 타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치가 될 것 같죠. 요거식 계산은 지금 안 할게요. 여기까지가 최대치입니다. 포함해서 1부터 얘까지 포함해서 얘가 레인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해보셔도 좋고 각자의 방법으로 뭐 하나씩 적어가면서 토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요게 레인지거든요. 요 레인지가 정해졌으면 이 레인지만큼은 무조건 탐색을 할 거니까 정해졌어요. 이 순간에 정해졌죠. 이미 타입이랑 멘토 수가 정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겠죠. 다음 타입에 레스트 넘 멘토 수는 넘만큼 줄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거 토탈 웨이팅 넘. 토탈 웨이팅 넘은 토탈 웨이팅 넘에다가 기다린 시간 계산 이미 했잖아요. 이 위에서 얘 계산을 안 해놨네. 얘를 계산을 해놓은 거를 더하면 됩니다. 미리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것도 잠깐 빼려고 하는데 순서가 이러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뭔가를 더합니다. 그 유형별 멘토 다시 그냥 대기 시간 더하고 그다음 앤서를 더해주면 되겠죠. 뭔가를 더하고 앤서를 더해주면 됩니다. 살짝 요 단계가 빠졌는데 이 반복문 안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유형별 멘토 개수를 미리 다 계산하고 들어가는 게 시간 복잡도에서 좀 유리하거든요. 빼서 할 수 있잖아요. 요 안에서 굳이 다 할 필요 없어요. 미리 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유형별 멘토 웨이팅 타임 그래서 이중 리스트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0 곱하기 0 두 번째 인자가 멘토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n 플러스 1 폴 레인지 k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유형별 멘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요약해서 TMWT의 IJ는 유형이 I이고 배정된 멘토가 J일 때 대기 시간 요거를 저장을 미리 해놓을 겁니다. 미리 계산을 해놓을게요. for I in range type in range 1부터 k 플러스 1까지 for 멘토 in range 1부터 플러스 1까지 ymwt 타입 멘토는 ymwt 아니죠. 이렇게 해놨었죠. 는 calculate 타입이랑 멘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최적화를 한다면 봐요. 문제 특성상 만약에 어떤 유형에다가 제가 2번 유형에다가 멘토를 3명 배정했는데 대기 시간이 0이었어요. 0을 계산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 멘토 수가 늘어나면은 항상 0이겠죠. 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최적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토 수가 늘어나면 대기 시간은 항상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대기 시간 0 나왔으면 멘토를 더 늘려서 테스트 해볼 필요가 없어요. if 얘가 0이 나왔으면 더 멘토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멘토를 하나씩 집어 넣으면서 갱신을 해주다가 이렇게 최적화가 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에서 이제 토탈 웨이팅 넘을 더 할 수 있죠. 토탈 웨이팅 넘에다가 타입 멘토 웨이팅 넘에다가 타입이랑 멘토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이너 펑션을 쓰기 때문에 내부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인자가 이름 비슷한 거 막 쓰잖아요. 지금 얘는 밑줄 타입인데 또 헷갈리죠. IDE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것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할 말이 좀 있는데 IDE 못 쓰게 하는 시험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멘토도 여기를 보고 있죠. 이 안에 있는 이너 멘토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넘을 봐야겠죠. 여기 넘을 뭐라고 수정을 하고 멘토 넣겠습니다. 이런 거에서 실수하면 찾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이디 없이 찾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멘토를 배정을 해가지고 앤서를 갱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났거든요. 코드는 깐끌하게 떨어졌는데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 되죠? 갱신이 안 됐는데? 셀렉트를 안 돌았어요. 셀렉트를 구현만 해놓고 안 돌았습니다. 셀렉트를 처음부터 돌아야겠죠. 1번 유형부터 처음 모든 멘토를 다 집어넣고 웨이팅 넘은 웨이팅 타임은 0이었을 거고 앤서는 그냥 앤서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리턴 할 때는 앤서가 길이 1짜리 리스트니까 제일 첫 번째 거 반환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80 마이너스? 뭐야 이거. 얘가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0인데 플러스 타입 이 함수가 위에서 잘못됐으면 좀 곤란한데 스타트에서 멘토를 뺀다. 맞는데 웨이팅 타임 이게 음수가 있을 수 있나? 한번 찍어는 보죠. 타입 멘토 타임 멘토 얘 한번 찍어보면 보죠. 음수로 찍혔네. 왜 이렇지? 뭐 실수했는데 왜 음수지? 스타트가 더 작은 경우니까. 그렇죠. 순서가 반대 같은 게 많네요. 소에서 스타트를 빼야겠죠. 대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요청 시간이 스타트였는데 멘토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만큼 대기를 한 거겠죠. 하면은 잘 골라졌죠. 요거 뜻이 뭐냐면은 요거만 볼게요. 1번 유형에 대해서 멘토를 한 명만 배정하면은 175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17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1번 유형에서 2명의 멘토를 배정하면은 5분만큼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리 계산을 해놨으니까 되게 빠르게 들어가겠죠. 시간 복잡도 다 계산을 했고 이제 유형 예제 출력했을 때 25 잘 나오고 25가 이게 왜 나오냐면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앞에 거는 무시하세요. 0명일 경우는 없습니다. 0번 유형도 없고 0명의 그 멘토를 배정하는 경우도 없어요. 이런 거 제일 앞에 0자리 다 무시하고 1번 유형에 2명을 배정하고 2번 유형에 1명 3번 유형에 2명을 배정하면은 10 더하기 5 더하기 0 해서 25분만 대기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찾는 겁니다. 완전 탐색으로 DFS를 써서 프린트했던 거 이거 지워야겠죠. 프린트했던 것만 지우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예제 2개 다 성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면은 맞췄습니다. 이제 한번 쭉 풀어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특별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시간 복잡도 안에 해결이 가능한 거고 최적의 경우를 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멘토가 정해졌는데 지금 정해진 멘토를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진 순간 딱딱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우선순위 큐를 쓰면 해결된다 이런 걸 좀 캐치하는 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여러 유형이 복합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벨 3으로 측정이 된 거고 저는 이런 종류의 문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도 디버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캡슐화를 그래도 좀 해서 추상화를 좀 해서 이렇게 하는 함수 분리를 했지만 이거 자체도 따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내가 잘 써놓고도 방금 틀렸잖아요. 여기서 뭐 더하는 빼는 순서 잘못해가지고 다 음수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확인을 하려면 결국 디버깅이 들어가야 되는데 IDE를 안 쓰면 디버깅이 거의 안 되거든요. 지금 온라인 코딩 테스트 환경에서는 사실 디버깅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안타깝긴 한데 저 듣기로는 이 예선 시험 자체도 프로그래머스에서 아이디 못 쓰게 하는 조건에서 풀었다고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못 쓰게 하면 필연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못 내게 되고 사람들이 당연히 풀 수 있었던 문제도 못 풀게 되고 뭐라 할까요? 좀 아쉽지만 온라인 코딩 테스트의 한계가 아닌가. 이게 부정행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수험자들의 실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찝찝하게 되는 항상 그런 식으로 남은 것 같아요. 제일 이득 보는 거는 사실은 외워서 푸는 유형이 제일 이득을 많이 보겠죠. 맞습니다. 이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리뷰를 하자면 뭐 할 거 사실 없는데 코드 되게 잘 짰거든요. 근데 좀 언뜻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유형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난감하실 수 있는데 속에서 추상화를 잘 해서 이만큼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만큼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합쳐도 문제가 없다. 그런 거를 블럭을 쌓는 과정에 대해서 좀 훈련이 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